나라나 백성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런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부탄 왕들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국정을 운영해왔다. 그 결과 오늘날 왕과 국민은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행복은 신뢰에서 생겼다. 자연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기 바라는 나라 부탄을 말한다. 히말라야 소왕국 부탄 왕국은 75만 인구의 작은 국가입니다. 또 국민소득 2,000불에서 3,000불 겨우 되는 아주 가난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국민이 행복을 갖는 첫째 원인은 그분들이 물론 불교 신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들 마음속에는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왕부터 이 가난한 농부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이 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뭘 소원을 빌 때 제일 먼저 이 비는 그게 남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가 이타심이 마음에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 행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부탄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부탄 행복 지수가 1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부탄 사람들이 행복하냐 하는 것은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에 관심이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로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나서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가 됐는데 그에 비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부탄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우리는 잘 살지만 불행한 나라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그 UN이라든지 또는 OECD라든지 국제기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현저히 낮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국민만을 생각하는 가난한 왕. 조선 왕들과는 너무나 격이 다른 부탄 왕들. 행복지수 1위로 불리는 나라 부탄을 얘기할 때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낸 부탄의 왕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부럽고 존경스러운 왕들이기 때문이죠. 중부 부탄에 위치한 트롱사의 영주였던 우겐왕축은 당시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티베트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영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1907년 영국으로부터 드륙갈포라는 자기를 수여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부탄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같은 해 12월 19일에 뿌다카종에서 대관식을 치름으로써 명실상부한 부탄의 국왕으로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부탄 왕국의 정치, 경제, 교육 대부분의 시스템은 4대 국왕인 칭게 왕축에 의해서 구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칭게 왕축은 43살의 나이에 요절했던 아버지 노르지 왕축이 도입하고자 했던 근대적 사회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갑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의무 교육, 무상의료 시스템의 도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재 부탄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관광 시스템을 완성시킵니다. 이러한 관광 시스템을 통해서 재정 확보를 안정적으로 만든 것 역시 4대 국왕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에. 그래서 부탄은 지금 5대 왕도 물론 젊긴 하지만은 65세가 되면은 왕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탄의 사람들이 이제 그 국왕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죠. 우선 부탄은 국왕이 소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부탄은 예를 들어 왕실 재산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국민들 소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탄이 이제 가본 사람들은 알지만 굉장히 교통이 나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도로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데는 뭐 한 일주일씩 걸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왜냐면 산악 지형이니까 워낙 오지가 많아서. 근데 왕들이 거기까지 가죠. 걸어가서 며칠씩 걸어가가지고 이 말하자면 국왕 백성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통을 잘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들이 왕에 대한 국왕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고, 또 왕은 그런 신뢰를 통해서 이제 이 부탄의 국가 기본 철학인 말하자면 국민총 행복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점은 4대 국왕이 절대 왕정이라는 전통을 스스로 포기하고 입헌 군주제를 도입한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입헌 군주제를 도입한 것인데요. 이것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권력이 붕괴되거나 또는 이양이 이루어진 전 세계 대부분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탄 왕들을 보면서 조선의 왕들을 생각해 봅니다. 조선 27명 왕들 가운데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왕은 몇이나 있었을까? 어느 왕이 백성을 위했던 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조선의 왕과 관료들은 백성의 것을 빼앗기만 했죠. 또 우리가 의료보험이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아파도 마음대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이게 현실인데, 근데 부탄의 경우는 어쨌든 소득은 낮지만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 필요죠. 의료가 다 무료로 국가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까지도 공교육은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탄 사람들이 걱정이 좀 작은 편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어떤 아프면 아픈 대로 국가에서 다 챙겨주고 하니까 큰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책에 보면은 그 교육도 공부만 잘하면 외국 대학 유학도 내주고, 치료도 인도 같은 큰 병원에 가서 치료 국가에서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 나라 국가 재정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돼 있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은 결국은 어디다 쓸 거냐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점에서 부탄이 그 외국 여행객들에게 성수기에 $250, 비수기에 $200 받는다고 하는데 그중에 $65가 관광세로 국가가 거둬들입니다.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여행사들이 이제 여행을 하는데요. $65가 써지는 것이 바로 교육하고 의료에 우선적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부탄 국가 재정 순위를 보면 교육이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부탄이 가난한 나라지만은 그러니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를 따지면 우리는 성장에 가장 많은 그 돈을 투입을 했었거든요. Did you have the breakfast? Yes. Yes. Oh, what? 아이고 명어말을 잘하고. What's the breakfast? What did you? Very cute. Teacher? Oh, Teacher? go to together with teacher? Yeah. Here? Again, we have other students. 다른 아이들. 애들이 다 일일이 올 거구나. I need to pick up.
Have a nice day. Potato, Yes, potato. potato, and it's under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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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 moment. Can I see? 아침에 따끈하게 I'm sorry. Ah. Oh, this is very hot. The hot. Yes, that's good.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Yeah. Goodbye. 네, thank you. Bye. Oh, yes. Book Yeah, today they have reading. reading. 책이 너무 만화책 같이 생겼어. 훈이지. 근데 애들 이렇게 만화책으로 하면서 영어를 배운다. 그렇지, 대화책이니까. Is it interesting? Yeah. Do you understand this book? Ah, yes. Welcome. What's your name? Dancing Look? Dancing Duker. Dancing Duker. Duker. Dancing Duker. Yes, beautifully. Have Yeah, a lucky day. Thank you. 1970년대 4대 국왕은 부탄만의 독특한 관광 정책을 시행합니다. 당시 매우 비싼 금액인 1일 100달러의 관광비를 관광객들에게 부과한 것이죠. 그 결과 무분별한 관광객의 입국이 규제됐고 당시 서구 사회를 강타했던 히피 문화와 같이 부탄 사회를 급격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외국 문화의 유입 역시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세로 국가 수입도 올리는 동시에 서구 문명의 유입 속도를 조절하게 됨으로써 부탄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는 오늘날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죠. 전통 사찰마당에서 펼쳐지는 수백 년 전통의 전통춤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으로 자리 잡았고 활쏘기 또한 부탄인들이 즐겨하는 전통 운동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 여러 가지 모순들 또는 현대의 어떤 가치관, 자유와 어떤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이런 현대인의 가치관과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것 같지만 또는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혼재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정책에 대해서 성급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의 삶을 우리가 깊게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부탄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선조들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유산을 잘 간직할 수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부탄이 매력적인 나라로 여겨지는 이유가 됐습니다. (1614년) 부탄 왕국을 통일한 샤브드롱 나왕냠걀은 티베트와의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게 종의 방어와 행정, 사찰의 기능을 합쳐 종이라는 부탄만의 독특한 건축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다시 조종은 부탄을 통일한 샤브드롱에 의해 1641년 건축됐죠. 영광스러운 종교의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건물은 1932년 3대 국왕이 팀프로 수도를 옮긴 후 왕궁이자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부탄불교 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3세에 타계한 3대 국왕 지금의 도르지 왕초크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가 세운 탑입니다. 탑 내부에는 부탄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인 제켄포의 사진과 함께 3대 국왕의 업적을 기리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부탄 사람들은 세상 모든 생명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지요.
파조 드럽곰 싱포 스님이 세운 사찰로 부탄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 지어주는 사찰로도 유명하죠. 이름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상자에 스님이 종이를 한 장 뽑아서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해 부탄에는 같은 이름이 매우 많습니다. 틴푸 시내가 보이는 해발 2320m에는 51.5m의 거대한 청동불상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완공됐는데요. 불상은 싱가포르 사업가의 보시로 조성됐는데 부탄 정부에서는 이 불상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땅을 내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좌불상으로 알려진 이 청동불상은 중국인 기술자들에 의해 조성됐습니다. 틴푸에 하나밖에 없는 비구니 사찰입니다. 이절 법당에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당통 갤포 스님이 모셔져 있는데 이분은 한국의 원효 스님 같으신 분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60년을 살다 태어나셔서 태어날 때 이미 백발이었다는 전설이 전해질 정도로 부탄 국민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스님이기도 합니다. 부탄 사람들은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이곳에서는 조각과 탱화 등 13개의 전통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4년에서 6년 과정을 마치면 자격증을 줍니다. 이 자격증이 있어야 전통 공예점을 개업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3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공부 안 하면 목매달아 죽을 각오를 해라 라는 구호가 그들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99년 티베트에서 부탄으로 온 스님 드룩바쿤리는 이곳 주민을 괴롭히는 악마를 잡아 땅속에 가두고 그 위에 탑을 세웁니다. 훗날 그의 사촌이 탑 옆에 세운 사찰이 치미라캉이죠. 드룩바쿤리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의미로 자신이 갖고 다니는 남근상을 이용했습니다. 이 사찰은 지금까지도 아이를 점지해주는 사찰로 유명합니다. 사찰 입구의 마을에도 남근이 그려져 있는 집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인구가 적은 부탄에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부탄은 모계사회의 전통이 강해 딸을 선호하고 재산도 딸에게 상속합니다. 부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종으로 1637년 샤브드릉에 의해 해발 1250m에 건축돼 다음에 완성되죠. 모추강과 포추강이 합류하는 아름다운 푸나카종은 티베트와의 전쟁 중에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티베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7세기 이후 약 250년간 푸나카는 부탄의 수도였으며 2011년 현 국왕의 결혼식이 열리는 등 지금까지도 국가의 중요 행사는 이곳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659년) 당나라에서 티베트로 시집온 문성공주가 작은 불상을 가져오는데 티베트에 불교가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히말라야 여자 도깨비가 방해를 합니다. 이를 눈치챈 문성공주 남편 티베트 왕 송첸캄포는 히말라야 여자 도깨비의 급소 108곳에 108개의 사찰을 세우죠. 이 여자 도깨비의 왼쪽 발목에 세운 사찰이 키추라캉인데요. 키추라캉은 부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죠. 방어 기능을 수행하는 요새의 형태로 만들어진 부탄 최초의 종입니다. 1629년 샤브드롱은 방어와 행정, 종교 기능을 갖춘 심토카종을 건축해
티베트의 침공과 정적들의 공격을 막아내죠. 한 번도 허물어지지 않은 기록적인 성입니다. 1433년 부탄의 전설적인 성인 탕통 걀포 스님이 세운 사찰이죠. 1층은 일반적인 사찰 형태이나 2, 3층은 탑의 형태로 건물 전체가 벽화로 가득합니다. 1층 벽화는 지옥계, 2층은 인간계, 3층은 윤회계입니다. 벽화 보존을 위해 조명이 매우 어두운데요. 탕통 걀포 스님은 승려이며 예술가, 건축가로 많은 사찰과 철교를 세우고 전통 무용과 민요를 작곡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탕통 걀포 스님은 티베트와 부탄에 108개의 쇠줄 다리를 만들었는데요. 계곡 양쪽에 건물을 세우고 건물 외벽에 쇠줄을 걸어 고정시키는 방법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파로종의 정식 명칭은 린첸풍종으로 보석더미 위의 성이란 뜻이죠. 1644년 티베트가 부탄을 침략하던 해 샤브드롱은 파로종 건축을 지시합니다. 1897년 부탄을 강타한 진도 8.7의 지진에도 잘 견뎌낸 튼튼한 건물이죠. 1907년 대화재로 크게 손상된 것을 대대적으로 복원공사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천재보다 인재가 더 무서웠죠. 1995년 베르나르도 베르틀리치가 제작한 리틀 부타의 배경이 되면서 부탄을 대표하는 건축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곰파는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고 수행하는 운둔의 사찰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탁상사원은 수행자가 수행하는 곰파입니다. 탁상곰파 아래는 300m 높이의 수직 절벽입니다. 8세기 중반에 부탄 불교의 뿌리를 내린 파드마 삼바바는 아무랑이를 타고 와서 이곳에 있는 잡신들의 항복을 받았죠. 1998년 대화재로 전소된 탁상곰파는 2005년 전 국민의 지원으로 복원되었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팀프와 푸나카 사이에는 해발 3,116m의 도출라 고개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히말라야의 7,000m 이상 산봉우리 10개가 병풍처럼 보이는 히말라야 전망대죠. 이곳에는 두룩 왕걀 초르텐이라 불리는 108개의 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대 국왕 지금의 신게 왕축크는 1973년 부탄 남부에 침입한 인도 반군을 1975년에 소탕합니다. 이 탑은 당시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전사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담아 2004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들어오면서 뭐 공동체도 좀 과거보다는 약화되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서 겪었던 것을 뭐 다 같이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어느 나라나 겪는 거지만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는 경제 성장에 올인해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부탄은 그것이 아니라 GNH 국민적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영역들 물질 이외에 나머지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은 균형을 달성해 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오류조처럼 모든 것을 다 돈 중심으로 경제 중심으로 성장 중심으로 해왔던 그런 것들이 성장에 성공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단 말이죠. 이제 부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국민적 행복 정책을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경제는 서서히 성장하겠지만은 그러나 사회가 균형을 잡아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